안녕하세요. 11월 13일, 네, 제품 강의를 맡은 문혜수입니다. 갱년기를 사춘기에 빗대어 오춘기 또는 제2의 사춘기 아니면 뭐 이 50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이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호르모날 밸런스 준비했습니다. 아직 통관상의 문제는 있지만 머지않아서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호르몬은 자극하다, 불러 일으킨다, 뭐 이런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 온 말이라고 해요.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각 기관을 자극하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호르몬은 남성을 남성답게 그리고 여성을 여성답게 해서 이 혈당이나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또 이 신체 성장과 발달 그리고 대사나 항상성 유지 등과 같은 이런 각종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적게 생산이 되다 보니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각종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결핍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결핍이 되면서 신체 변화로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남성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결핍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러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35세부터 급감을 해서 50세부터 매우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 그 외에 또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나 코르티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 이 호르몬들 자체에 어떤 결핍이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호르몬 결핍이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질이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본인이 네,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갱년기를 잘 이렇게 호르몬의 결핍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9988234라고 하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갱년기 때부터 극적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질병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결핍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년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이 사인들,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사인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 느껴지는 신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입니다. 특히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질환은 신진대사율과 체온 감소, 그리고 체질량 이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지방이 아닌 이 수분 축적으로 이어져서 부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많이 먹지 않아도 이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중이 3에서 5kg 이상 증가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살이 죽어라고 안 빠지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 뱃살이 복부 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는 보통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복부의 지방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신체의 어떤 다른 부위
지방 세포보다 이 코르티솔인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반응하는 이 코르티솔 이 수용체가 말이 약간 조금 꼬이고 있는데 네, 코르티솔 수용체가 최대 4배나 많기 때문에 복부 쪽으로 이 지방이 축적이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식욕이 막 폭발하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처럼 식욕 촉진 효과가 있어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음식도 다른 때랑은 다르게 막 거의 폭풍 흡입한다고 하죠. 폭풍 흡입하는 수준으로 이 절제가 거의 안 되는 막 식탐이 막 그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이 균형은 월경전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수면 부족은 이 균형을 깨뜨려 월경전 증후군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낮아지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높아지면서 PMS 거기 월경전 증후군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꿈을 많이 꾸거나 열이 나고 또 이 식은땀이 나면서 깊이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과 반대 역할을 하는 이 프로게스테론은 몸을 이완을 시켜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가 떨어지면 잠들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 깊은 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이 피곤해지고 졸음이 심하게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피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숙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에 네, 원인을 꼭 찾아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우울증인데요. 항상 우울감이 있다든지 기분 변화가 좀 심하다. 그러면 이 내 몸 호르몬 수치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생리 직전이 되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유 없이 기분이 저조해지거나 짜증이 많이 나는 이 널뛰기 뛴다고 하죠.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과 이 프로게스테론 같은 이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 뇌 쪽, 머리 뇌에서 이 기분을 조절하는데요. 요 세로토닌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던 일들도 갑자기 크게 네, 느껴져서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네,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데, 네, 평소에는 기분이 괜찮다가도, 네,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면, 네, 이것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뇌에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우울감이 네,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에게 흔한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를 네, 꼽을 수 있는데요. 폐경 이행기에는 50%, 이 폐경 여성의 경우에도 네, 50%, 폐경 이후에는 40%가 안면 홍조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즉 여성의 70에서 80% 정도에서 안면 홍조를 포함한 이 혈관 운동 증상을 겪게 되는데 안면 홍조의 지속 기간은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호르몬 변화 수준이 개인의 체질이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갱년기가 끝나면서 네, 안면 홍조 증상이 점차적으로 네, 개선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안면 홍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체온 조절하는 이 기능까지 예, 계속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몸에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폐경 후 5년 이내에 많은 여성들은 뼈의 밀도가 크게 낮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흔히 뼈에 바람이 든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특히 폐경 후 급격히 감소하는 에스트로겐은 평소 뼈에 칼슘이 잘 흡수가 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의 밀도가 더 빠르게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뼈에 작은 구멍이 생겨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 본래 뼈의 분해를 막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폐경 후 호르몬 수치가 급감을 하면서 네, 90세가 되면은 골밀도가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는 이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유는 뼈가 약해져도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서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품명부터가 호르몬 밸런스죠? 네. 저희 호르모널 밸런스는, 일단은 뭐 인증 보시자면 CGMP나 FDA 등록 시설에서 만들어졌고, 중금속 테스트, 유기농 인증, 논 GMO부터 해서 이 제품 인증을 21개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폐용가가 14.95달러, 내 환율로 따지면 약 한 2만 몇백 원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라벨을 보시면 복부 팽만감 완화, 기분 개선, 생리통 완화, 그리고 음식 갈망 감소, 호르몬 균형 지원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위한 주요 성분 안 볼 수 없겠죠? 네. 시너지내는 성분끼리 제가 간략하게 묶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피로를 줄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조합으로 한번 묶어 보았는데요. 네.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입니다. 이처럼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기농 마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내 나사에서 선정한 우주 비행사 식품으로 이 다량의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주 비행사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카에 들어있는 요 17가지의 다양한 아미노산은 갱년기 여성의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 개선에도 탁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논문은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서 마카 식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네, 건강한 갱년기 여성과 건강한 성인 남성의 성기능 장애 또는 성욕에 대한 이 마카의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또 발기부전 환자에게서 마카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는 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3.5g씩 6주간, 네, 6주간 섭취한 결과 임상 실험을 통해 마카의 섭취가 성 관련된 이 성관련 호르몬들의 이 혈중 농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지만, 네, 폐경으로 인해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성기능 저하 등의 이런 문제들을 유의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에는 가시오가피도 들어가 있는데요. 가시오가피는 학명으로는 에칸토파낙스 그리고 센포서스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에칸토는 가시라는 뜻이고요. 파낙스는 만병을 치료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가시오가피를 시베리아 인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산삼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동의보감의 허주는 하늘이 내리는 선약이라고 했고, 중국의 본초 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황금보다 좋은 약초라고 했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처럼 저희 리봇은 아무거나 넣지 않았습니다. 원료 중에서도 최고 중에 이 최고가 아니면 상대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황금보다 이 더 좋은 이 가시오가피는 전통적으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시베리아 인삼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에너지를 증진해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면역력까지도 높여줘서 호르몬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은 어른들이 아기들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로 냠냠냠, 냠냠해, 냠냠냠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서아프리카 방언에도 먹는다, 얌얌하다라는 이 똑같은 말이 있었다고 해요. 수백 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이 열대 건조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되었던 이 얌뿌리, 네, 먹을 수 있는 뿌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요 야생얌은 여성 호르몬 건강에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식물에는 디오스제닌이라는 이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직접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게스테론 같은 이 호르몬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가 될 수 있어서, 야생얌은 생리 주기를 더 규칙적으로 유지하게 돕고 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경주기와 관련된 불편한 감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합으로 묶어보았습니다. 당귀 같은 경우에는 월경통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경 중에 아랫배가 아프거나 몸이 붓는 경우 당귀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당귀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어서 월경통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백작약입니다. 이 백작약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자궁 주변의 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 항염 효과도 있어서 월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염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작약은 월경통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해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미지 보시면 체스트베리, 네, 이 체스트베리는 주로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스트베리는 주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항염 효과도 뛰어나지만 다른 성분들처럼 네, 월경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와 같은 호르몬 변화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는 조합으로 또 묶어보았습니다. 먼저 DIM, 디인돌린 메탄이죠. 네, 이 성분은 브로콜리, 양배추, 켈과 같은 이 십자화가, 네, 이 십자화가 야채에서 발견되는 자연 성분이고요. 특히 이 DIM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의 분해를 돕고 유해한 형태의 이 에스트로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블랙호우씨는 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열감이나 수면 문제, 그리고 불안감 같은 이런
들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 블랙호시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미지 보시면 소이빈 에스트랙트는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이렇게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갱년기 동안에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열감이나 기분 변화, 그리고 불면증에도 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르몬 대사를 돕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들로 묶어보았습니다. 비타민 E는요, 네, 지용성 비타민이죠. 네, 이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해서 체내의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를 도와주고요. 콜레스테롤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어서 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밀크시슬은 간 하면 밀크시슬이죠. 네. 특히 갱년기 여성의 이 간뿐만이 아니라 뼈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이 조골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뼈를 이 분해하는 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E와 밀크시슬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호르몬 변화에 따른 우리의 신체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여주는 아주 유익한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파트너분들에게 이 호르모널 제품과 더불어서 팩토포도 함께 권하고 있는데요. 팩토포의 이 오메가3는 중금속 오염이 적은 이 멸치에서 추출했다고, 네, 지난 강의에서 저희 박대현 리더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멸치는 먹이사슬에서 이 제일 아래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하고 순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3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요. 특히 생식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세포에 아주 잘 신호를 전달하게 전달하게 해서 우리 몸이 호르몬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팩트포에 들어있는 EPA는 체내 염증을 줄여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를 하는데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또 DHA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기분 안정과 스트레스 반응 조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전반의 호르몬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월경통이나 이 갱년기 증상처럼 염증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때, 네, 이때 저희 강항의 이 커큐민은 염증을 완화해서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네, 코엔자임 Q10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코엔자임 Q10은 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또 혈류를 개선을 해서 호르몬이 필요한 곳에 네, 정확한 그곳에 잘 전달이 되도록 예, 돕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팩토포에 들어있는 마늘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이 항균 효과로 이 염증과 감염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데요. 또한 이 감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서 다른 호르몬들이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 있는 이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나 강황, 코엔자임 Q10 뭐 이런 성분들이 우리 체내에서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생체 이용률을 높여놨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호르몬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체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팩터4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세포막 건강이나 염증 감소, 그리고 에너지 생산, 그리고 면역력 강화 등의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갱년기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함께 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하나, 네, D3 케이트도 저는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D3K2 역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을 우리 몸 속으로 네,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네. 강의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실 텐데 이 과정에서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곳에도 네, 도움을 주고요.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분 변화나 피로, 그리고 면역력 저하 같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K2는 칼슘이 뼈에 정확하게 쌓이도록 돕는 건축 현장의 감독이라고 제가 전 강의에서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했었는데 이처럼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고 뼈에 안전하게 쌓이면서 또 호르몬 균형도 잘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하루 하나에서 두 캡슐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와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요. 아침에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수면 그리고 각성주기와 이 멜라토닌 생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6, B12 그리고 엽산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저희 여성 멀티비타민과 더불어서 더 큰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E3 링까지도 함께 추천드려 봅니다. 네. 저희 제품은 과도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아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 또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금요일 아침 강의를 통해서 따끈따끈한 이 체험 사례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사업이든 건강이든 좋은 정보 많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리브북과 함께 오늘도 건강한 하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